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 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곳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들께서 느끼는 행복감이란 우리 세종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미래를 향한 정직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세종시 어디에서든지 시민의 목소리가 세종시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최교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와 더불어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시의원과 함께 세종시 행정에 관심과 성원으로 명품 행복도시 세종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긴급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유순현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우울하더니 오늘 엊그제 봄비로 산뜻한 공기와 같이 부사장님께서도 환해 보이십니다. 부시장님의 환한 모습과 같이 답변도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사업 설명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예산안 심의 시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의 사업 설명서는 세종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예산과 연계하여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시의원이 그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 데 꼭 필요한 설명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44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에는 반드시 세입,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여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11건의 사업 설명서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예. 향후 어떻게 처리하여 이러한 부실을 방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별 설명서에는 예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예산안에 변동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 주로 이제 정액을 요청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누락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성실히 사업 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시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법률로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중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은 올해 수행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액을 요청드리면서 사업 설명서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지금 신규로 정액 요청한 사업과 연계가 예산 안만 보면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감액을 요청했던 사업은 당초에 로컬푸드 주식 회사에서 지금 싱싱문화관에서 하는 사업, 공유부엌이라든지 요리교실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을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예산용으로 쓰자 그러면 민경보, 민간사업 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해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에서 직접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이제 예산안을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 사업은 다만 그 표기상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예산 그 사업 체계 자체가 종래의 체계와는 달리 사업 예산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이 쭉 나오고 기존에 저희들이 편성된 사업 비목이 보면은 로컬푸드 운영 지원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삭감하고 그 세부 사업 내에 편성목하고 운영목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보조금을 줄 때처럼 공유부엌이라든지 요리교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편성목이라든지 통계목에는 그 용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부기명에다가 의원님 그 이해를 쉽게 그런 부분 공유부엌이라든지 이런 싱싱밥상 운영에 따른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써줬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사업 감행하고 다시 우리가 정액 요청하고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컬푸드 운영지원 사업은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그 사업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뜻이 맞습니까? 계속 하되 시행 주체를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시로 옮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원래 당의 예산을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하시고자 하는 똑같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시에서 하시려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서가.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동일한 사업이고요. 그게 보조금을 줘서 지금 당초 본예산의 그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은 사업 기초에 산출 기초에 이제 싱싱 밥상이라든지 공유부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위주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가 않고요. 근데 싱싱문화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려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예산 체계 내에 사업 예산안에는 그 명칭을 쓸 수가 없는 사안이고 공유부엌이나 그 싱싱밥상을 하는데 드는 비용 자체가 주로 그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업 성격상 편성목에 맞게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서 정액 요청한 것이고 동일한 사업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싱싱문화관에서 하는 사업, 싱싱밥상, 공유부엌 요 위주로 시각에서 보면은 사업 기초에 나와 있는 그게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싱싱문화관 관리 이렇게 해서 편성목에 한 것은 그 사업 내용에 들은 그 예산 내용을 분류해서 그렇게 지금 기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시장님 그러시다면 저 보시는 공유부엌과 그 요리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부분은 19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서에 있는 부분인데 저게 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유부엌을 운영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에 5회 50회로 100만 원에 50회로 끝나고요. 요리교실 하나에 100만 원에 20회를 한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뭐 공공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뭐 다음으로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싱싱문화관 관련 사업 중 공공운영비 7천만 원을 신청하면서 싱싱문화관 운영을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로컬푸드가로,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하던 것을 로컬푸드가로 이관함에 따라 공공요금을 계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싱싱문화관 관리 산출근거와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감액한 신청안이 사업 설명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지금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는 내역의 산출 내역과 7천만 원과 오른쪽에 두 개 싱싱 공유부업과 요리기술인 두 개 합하면 7천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공유부엌이라든지 요리교실, 집비류 그 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들은 제 비용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술한 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예산서에 싱싱밥성 공유부업과 요리기술 운영의 세부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제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 본예산 또한 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2019년도 본 예산에 있는 사업 설명서와 왼쪽에 보여주는 이번 추경 사업에서 하시고자 하는 7천만 원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 또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본예산 당시에 싱싱밥상, 로컬푸드 요리교실 이걸 사업명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 연계가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라든지 예산 부기명에 연계가 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의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되었을 상황인데 그 부분은 일단 그런 연계가 없고 설명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제 오해가 촉발되었고 보시다 보니까는 이게 당초 본예산하고 또 연계 문제 이게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서도 동일한 사업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47조에서 방금 재정법 47조의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되 특정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용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 당해 사업을 설명하면서요. 사업 설명서 156쪽에서는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를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세종시로 조정하겠다고 기재하였고 설명 자료로 2018년 로컬푸드 점검 회의 결과를 첨부하셨습니다. 또 7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첨부된 내용과 실제 회의 결과 메모는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 빨간 것으로 보이는 싱싱문화관 운영 검토 안에 보면 마지막 밑에 싱싱문화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실제 점검 결과 메모 보고서에는 그런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자료가 11월 27일 날 점검 회의가 있고 그 회의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날 그 점검 회의 결과 시에서 직영하기로 이렇게 왼쪽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은 분명히 논의가 되고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시의 메모 보고가 된 사안인데 그 직원이 할 때 결론 부분은 메모 보고를 하지 않고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저렇게 이제 메모 보고를 한 것이고 시에서 이제 의회 이번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로컬푸드에서 시로 넘어오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추가 보완해 가지고 기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없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즉 내용상 없는 것을 기재한 것은 아니고요. 원본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실 수가 지적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은 그날 그 내용이 저 내용대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만일까요? 다시 한번 다음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는 요리조절과 싱싱밥상을 운영하는 건데요.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세종시로 바뀌는 주요 사업의 기본 방향이 결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또는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시장의 결재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방침 문서 또는 결재 문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정식 문서에 의한 결재를 득한 것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문화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메모 보고를 드린 게 2월 21일자 메모 보고 드린 내용이 있고요. 그 별도의 구두봉을 드린 사항은 있고 그걸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은 2월 21일자 시장님께 메모 보고 드린 사안 제출하도록 하고요. 구두 보고 드린 사안은 저희들이 녹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제출할 수가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재 문서가 없이 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현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운영 관리하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하여 존경하는 세종 시민들께서 믿음직한 세종시 행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가 지역 일자리 모델 육성 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2018년 11월 28일 행안부에 신청해서 12월 14일 날 행안부가 최종 결정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11억, 총 사업비가 11억인데요. 이 부분 그 산출 기초는 계략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계략적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10억 정도 될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 공무원들이 대충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설계비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건물 리모델링과 증축에 관한 사안은 특교세를 받을 때 용도 지정에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에 7억을 쓰도록 리모델링은 못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7억 반영을 했고 그다음 2억 5천 이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 이렇게 좀 계략적으로 했고 세부적인 진짜 구체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 이 부분은 실시 설계를 해봐야만 나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 이외에 더 자세한 산출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그 실시 설계 전에 제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물론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11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청에서부터 받은 공문에서부터 15일 만에 급조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하지만 사후에라도 이 부분은 보완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신가요?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안부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특교를 신청하라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중에 이런 이제 사업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실무 공무원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를 이제 확보를 해온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제 의원님은 제대로 이 사업을 단출 기초라든지 계획을 다 세워서 하면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급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려하시는 명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전에 세부 그 예산 비용이 들어오는 부분은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기타 내부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 이 건물은 2015년에 지어진 가설 건축물로 2018년 5월 10일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서 2021년 5월 10일까지 한시적 건축물입니다. 해당 부지의 토지계획 이용 계획 확인해 보면 공공청사 부지로 언젠가는 멸실되어야 할 가설 건축물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고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중축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삼삼한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삼한 제안이라는 것은 우리 삼생활권 주민들께서 싱싱한 농수산물을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삼생활권의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조기에 설립하는 삼삼한 대안으로 삼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싱싱장터 지금 3호점, 4호점 이렇게 이제 건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과 2021년 완공할 목표로 현재 부지하고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삼하다고 하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부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현안 질문을 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업 설명서를 누락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싱싱 문화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순현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표현한 한 시인의 19절처럼 상황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명품 세종시에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